우주에서 돛을 펴고 태양빛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솔라세일 시험 비행이 마침내 우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행성협회에 따르면 솔라세일 시험 비행을 위한 라이트세일 2호가 2019년 6월 22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라이트세일 2호는 식빵 한 덩어리 크기이며 무게는 5kg에 불과한 초소형 위성인 큐브셋으로 지구 궤도에서 권투링 크기의 돛을 펴고 태양 광자를 이용해 궤도를 높이는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솔라세일은 태양빛의 입자 성질인 광자의 운동량을 대형 돛으로 모아 우주선의 추진력을 얻는 것으로 처음에 가속력은 미약하나 지속해서 빛을 받으면 고속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빛은 우주 어디서든 무제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솔라세일은 미래성간 우주여행의 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솔라세일은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 천문학자 칼 세이건 등이 주창했으며 이들이 설립한 행성협회를 통해 시민 모금 형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세이건은 1976년에 자니 카슨의 투나잇쇼에 출연해 솔라세일 우주선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행성협회는 이번 라이트세일 2호의 시험 비행이 지난 10년에 걸친 노력의 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트세일 1호가 2015년에 발사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우주에서 돛을 펴는 시스템만 시험해 실제로 솔라세일 시험 비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트세일 2호는 24개의 위성을 세계 궤도에 올려놓는 미국 국방부의 우주 테스트 프로그램 2에 포함되어 발사되었습니다. 다른 우주선과의 근접 비행을 실험하기 위해 조지아 공대가 개발한 프록스-1 우주선 안에 있다가 발사 7일 뒤 지구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고도는 대기장애를 극복하고 태양빛으로 가속할 수 있는 720km 상공입니다. 라이트세일 2호는 우선 며칠간은 기기 상태 등을 점검한 뒤 4개의 양면 태양광 패널을 펴고 이어 4개의 금속 돛 활대를 이용하여 삼각형으로 된 4개의 돛을 펼쳤습니다. 돛은 녹음 테이프나 포장 등에 이용되는 필름인 마일로로 만들어졌으며 전체 크기는 32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행성협회는 지난 2005년에도 라이트세일보다 큰 코스모스 1호를 발사하였으나 러시아가 만든 로켓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행성협회 최고 경영자 빌 라인은 성명을 통해 나의 스승인 세이건 교수는 40년 전에 솔라세일을 이용해 우주를 탐사하는 꿈을 나누었다면서 세계 곳곳에 수천 명이 함께하고 이를 지지해 주었으며 이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주 탐사에 세계 각국이 열을 올리는 가운데 터키도 2023년 달 탐사에 성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현지 TV 방송을 통해 달 탐사를 포함한 향후 10년간의 우주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공화국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3년 달에 안착할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 첫 번째 단계는 국제적 협력이고 그 다음에는 터키의 로켓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건국 100주년에 맞추어 달에 닿는 것이며 별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는 달에 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인 우주 경쟁 속에 이 로드맵이 터키를 선두권으로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와 전화 통화하고 우주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2018년 우주국을 설립한 터키는 2020년 1월 8일 트루크셋 5A 위성을 스페이스X 로켓을 통해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터키인을 우주로 보냄과 동시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위성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우주 탐사는 냉전시대 종식과 함께 우주강국 미국과 소련의 경쟁이 식으면서 한동안 시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터키나 아랍에미리트 등 예전에 우주 탐사 능력이 없던 국가도 속속 우주 경쟁에 뛰어드는 추세입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2024년 달에 무인 우주선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터키나 아랍에미리트가 달에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킬 경우 세계에서 미국, 구소련, 그리고 중국에 이어 네 번째 국가가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화성 탐사선 아말은 세계에서 5번째로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심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5가 최근 지구와 태양과의 평균 거리의 50배에 달하는 이정표를 통과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50AU 되는 곳을 지나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19일 발사될 때 탈출 속도가 초속 16.26km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뉴 호라이즌스 5는 지난 한국시간 2021년 4월 17일 밤 지구로부터 약 75km 떨어진 50AU를 넘어섰습니다. 지구 관제소에서 뉴 호라이즌스 5로 명령을 보내고 제대로 수신했는지 확인하는 데만 빛의 속도로 신호가 오고 가도 1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비행한 우주선은 지금까지 보이저 1호, 2호와 파이오니어 10호, 11호밖에 없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 뉴 호라이즌스 운영 매니저 앨리스 보우먼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실감케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구에서 내린 지시를 제대로 수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면서 처음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제는 14시간이 걸려 극단적인 거리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는 현재 해왕성 궤도 밖 단주기 해성의 고향으로 알려진 카이퍼 벨트를 비행 중이며 최근 이곳에서 인류가 제작한 우주선 중 가장 멀리 있는 보이저 1호를 담은 우주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성간 우주에 있는 보이저 1호는 태양으로부터 229억 킬로미터, 뉴 호라이즌스 5로부터는 18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뉴 호라이즌스 5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보이지 않지만 전파 신호로 방향을 정확히 계산하여 촬영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가 보낸 사진에서 주변에 반짝이는 것들은 태양과 같은 별이거나 아주 먼 곳에 있는 은하이며 보이저 1호는 이들 별 밝기의 1조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5 발사 1년 만인 2007년 2월 목성의 중력도움 비행으로 명왕성까지 비행기간을 약 3년 단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목성을 감싼 희미한 고리를 자세히 관측하고 지구 밖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도 포착해 지구로 전송하는 과학적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어 2015년 7월에는 인류의 탐사선이 방문하지 않은 명왕성에 처음으로 접근해 탐사하고 2019년 1월 1일에는 눈사람 소행성이라는 별칭을 가졌던 카이퍼벨트 천체 아로코스에 3,540km까지 접근하며 과학 탐사와 중력도움 비행을 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운영팀은 현재 중력도움 비행을 하며 탐사할 카이퍼벨트 내의 새로운 천체를 물색 중이며 올 여름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과학 탐사 능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핵전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오는 2030년대 후반까지 작동하기에 충분한 동력을 갖춘 뉴 호라이즌스 5는 현재 양호한 상태로 카이퍼벨트의 태양풍과 우주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중입니다. 혜성은 먼지와 가스가 뒤섞인 얼음덩어리로 지저분한 눈덩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 얼음 물질이 태양빛에 녹아 증발합니다. 2019년 말 태양계를 찾아온 외계 혜성 보리소프도 올림픽 규격 수영장 92개 분량의 물을 쏟아내고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고도드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홍콩대학 연구팀은 신속한 반응 속도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하기 위해 띄운 닐 게럴스 스위프트 위성을 이용해 보리소프를 관측한 결과를 천체물리학 저널 회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스위프트의 좌회선 광학 망원경으로 보리소프 혜성을 관측했습니다. 2019년 8월 30일 아마추어 전문가에 의해 처음 발견된 보리소프는 태양에 3억 7천만 킬로미터가량 접근한 때부터 태양빛의 얼음이 녹아 물이 증발하기 시작했으며 연구팀은 좌회선을 이용해 물 증발량의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태양빛이 물을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 원자가 하나씩 결합한 수산기가 나오는데 스위프트는 좌회선 광학망원경으로 수산기가 방출하는 좌회선을 포착해 얼마나 많은 물이 증발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자외선은 지구 대기권에서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수산기의 양을 반영한 자외선을 측정하려면 스위프트와 같은 우주망원경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구팀은 수산기의 양이 2019년 11월 1일부터 보리소프가 근일점 도착을 7일 앞두고 있던 시점인 12월 1일 사이에 이전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을 관측했습니다. 연구팀은 보리소프 혜성이 태양계를 돌아나가면서 절정기에 초당 30리터, 전체적으로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92개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인 2억 3천만 리터의 물을 잃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리소프는 태양에서 멀어지면서 물의 증발이 태양계의 일반 혜성에 비해 빨리 멈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혜성 표면의 침식이나 회전율 변화, 파편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망원경 등을 통한 관측에서는 보리소프의 일부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스위프트로 측정한 물 증발량을 토대로 보리소프의 최소 크기가 0.74km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표면의 55% 이상에서 태양에 근접했을 때 얼음물질을 활발하게 증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태양계 혜성에서 관측된 것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보리소프 혜성은 태양계 혜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에 근접할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이 증발하고 화학적 구성이나 성분에서도 태양계 혜성과 비슷한 측면을 갖고는 있지만 특정 혜성군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18년 우주공간을 이동하는 작은 소행성인 2018 LA로 포착된 뒤 그 후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떨어진 운석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행성인 베스타의 조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세티 연구소 켄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운석학과 행성과학에서 2018년 우주공간에서 관측한 작은 소행성과 당시 보츠와나에서 발견된 운석의 분석 정보를 종합하면 이 운석은 베스타 소행성에서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석은 2018년 6월 2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떨어지기 전 지구를 가로지르는 소행성을 찾는 미국 애리조나대 카탈리나 천체 탐사 프로그램에 의해 별들 사이에서 작은 소행성 2018 LA로 약 1.5m 크기의 단단한 바위 소행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당시 소행성 관측 자료와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인공위성에 촬영된 크기가 커서 불덩이처럼 크게 보이는 별똥별인 화구의 궤적 등을 종합해 소행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계산하고 수색 작업에 나서 아프리카 중앙 칼리아리 수렵 금지 구역에서 운석 23개를 발견했습니다. 수색 5일째 처음 발견된 운석은 크기가 약 3cm, 무게 18g이었으며 발견 지역에 있는 물 웅덩이 이름을 따서 모토피 펜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대의 비파괴 검사 결과 모토피 펜 운석은 거대한 소행성 베스타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하워다이트, 유크라이트, 디오지나이트 운석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 있는 지름 525km의 베스타는 지름 970km인 세레스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행성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돈호가 탐사했습니다. 헬싱키대 코아우트 박사는 운석의 금속 함유량과 반사 스펙트럼, 운석 내부 액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모든 측정치가 이 운석이 하워다이트, 유크라이트, 디오지나이트 운석군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8 LA 궤도 등을 분석한 결과 출발점도 베스타가 있는 소행성대 안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토피 펜 운석은 2015년 터키에 떨어진 뒤 분석을 통해 베스타에서 분리된 소행성 조각들로 밝혀진 사리치색 운석과 같은 충돌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연구팀은 터키 사리치색 마을 인근에서 발견된 운석 343개를 분석하여 이들이 모두 하워다이트, 유크라이트, 디오지나이트 운석군에 속하며 약 2200만 년 전에 베스타가 미지의 천체와 충돌해 안토니아 충돌구가 만들어질 때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하워다이트, 유크라이트, 디오지나이트 운석군의 3분의 1 정도는 22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웰튼 박사는 모토피 펜 운석의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결과 우주 공간에 머문 기간이 2300만 년에서 2400만 년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운석이 사리치색 운석과 같은 베스다 충돌구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